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절대로 내 노후의 자산이고 맡길 길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탄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마음고생까지 겪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에 가장 안전한 투자는 제가 30년 동안 공직에서 시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해온 것이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정대수익하고 나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나 혼자만이 것으로 끝냈다는 것이 강이 들었습니다. 눈이 아프도록 책을 보고 책을 읽고 돈 쓰고 다니면서 배운 것, 이 터득한 지식과 정보를 이제 퇴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마음으로 제 인생을 설계했고 바로 그 답이 책을 쓰고 강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직에서 성공은 실패는 조직의 운영의 지혜와 인간관계의 노하우를 후배에게 나눠주는 것이 제 사명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수탁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스스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무너지는 순간은 일하는 때 그걸 멈출 때가 아니라 배움을 멈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저에게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하고 새로운 세대를 호흡하게 하고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면요, 몸이 아프다가도 신바람이 납니다. 연구가 강의 외에 노후 수입 활동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책을 집필하면 인쇄가 나오고 칼럼을 쓰고 기고 활동을 하면 사회와 통하게 되고 사회와 통하는 모든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한때는 억대 강사로 대토특필해가지고 일간신문 머니투의 신문에 전면 기사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 자랑스러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보규 TV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영상 콘텐츠를 더 많은 분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고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유닛 강의가 없는 때는 할 일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살고 싶습니다. 연금은 안정된 삶을 주지만은 그게 충분하지 못하고 일은 나를 살게 만드는 힘이고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늙었다고 꿈을 버리면 성장도 멈추고 노화가 급진전합니다. 그러니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해야 노후가 편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에요, 무엇인지나 생존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정된 삶만 꾸준히 확보되면 충분히 행복한데 무리한 투자로 마음고생까지 겪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은퇴 후에 초반에 주식 투자로 경험했습니다. 주변에서 무조건 오른다 이건 원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만 듣고 귀가 얇아가지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투자를 했습니다. 욕심이 앞서 제가 차근차근 분석한 눈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오른 듯 했지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손실 힘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돈은 손실보다 더 아팠던 것은 마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렸을까 하는 자책감이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절대로 내 노후의 자산이고 맡길 길이 아닙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반복해서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면 실패로 하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그래도 젊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있지만은 나이 들면 탄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잘 모르는 채 한다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전부적으로 공부를 하고 분석할 자신이 없다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에 가장 안전한 투자는 나에게 잘 맞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성장시키는 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일이 강의고 글쓰기고 유튜브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고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의 의미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노후에 모르는 투자는 돈을 잃지 말라. 그리고 일할 수 있다면 일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 전략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돈 벌려고 투자하는 것, 이것은 절대 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세상에 일확천금은 없다 강조하는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후에는요, 모험보다는 안정이 중요합니다. 돈보다는 무서운 것은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곳곳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병이 생깁니다. 예고하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면 그 병의 진료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손주의 생활비라든가 주거안정이라든가 품위유지비가 나날이 증가합니다. 그 집안에 가도 그 큰 대소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집은 보수해야 되고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부모해야 하는 일은 효도의 비용까지 살다 보면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하고 싶지만 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저는 은퇴 후에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 하나가 사람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생겨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엇보다 스스로 나는 아직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직주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비입니다. 몇 차례 수술했습니다. 고관절 염증이 생겨서 인공관절 수술했고 신경경색으로 스텐트 시술도 하고 고장나서 임플란트 시술, 아내의 무릎 관절 수술, 또 아내의 여성병 수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 은퇴 후에 일을 계속하는구나 하고 기쁜 깨달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의 경험은 다른 사람도 예외일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은 늙어들면 갑자기 생기기가 마련입니다. 노후에 망치는 거는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입이 끊기는 순간에 찾아오는 불안입니다. 저에게 강의, 글쓰기, 유튜브는 단순한 수입원이 아닙니다. 계속 움직이게 하고 의미를 만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에 최고의 자산은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 일이 노후에 단단하게 지킬 것입니다. 일을 갖는 일은 노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니어가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큰 돈 들어가는 창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카페, 식당, 숙박업처럼 초기에 투자금이 큰 사업은 실패 위험은 거의 노인의 100%입니다. 은퇴자의 가장 큰 자산은 시간과 경험이지 자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확실하지 않은 투자입니다. 지인 투자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돈 쓰라는 겁니다. 좋은 사업이 있는데 같이 하자 말아놓고 유용한 것도 없습니다. 지인은 지인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은퇴 후의 시니어는 자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사기의 표적입니다. 사기의 표적. 세 번째는 감정으로 결정하는 취업입니다. 전직 후배나 지인들이 부탁으로 무조건 화내지 않고 들어가는 것. 특히 재취업은 노동 강도이 과하거나 역할이 불명해지면 그런 경우에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금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 모든 사람들에게 역량이 따르지만은 소규모로 프리랜서 활동하는 것. 그건 강의, 코칭, 창문, 상담 경험, 집안의 멘토링. 예를 들면 공무원, 행정, 건설 분야의 복지 분야에 대해 멘토링. 글쓰기와 영상 제작, 1인의 창작 활동,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에 기반한 활동을 기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마술 마을학교에 강사를 한다거나 독서 모임의 리더가 된다거나 또 평생 재능기부의 지역 커뮤니티 미니 프로젝트를 참여한다거나 또 가까운 곳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꾸준히 활동했던 일이 제일 오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소규모 무자본 창업입니다. 전직 경험을 기반으로 콘서트 한다거나 취미 기반으로 소량으로 제작한다거나 기고 칼럼 유튜브 지식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돈이 아닌 경험으로 승부하는 것,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시니어들에게 특히 권하고 싶은 선택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봉사반 멘토링입니다. 가장 값진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는 시니어들이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필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 감각의 인생의 후반을 위로움을 치고 최고의 노력을 하는 꼰대 소리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곳이든지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새로운 복지관이든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노예 삶의 최지로울 필요입니다. 두 번째 직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AI 시대니까 소셜 활동이라든가 작은 소득을 모델로 잡아가지고 독서 모임의 리더가 된다거나 그럼 강의하고 언급도 받는 거죠. 마을학교에 온라인 클래스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지식 콘텐츠를 갖는다거나 소액 수익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부담을 시작했다가 자연스럽게 수익이 만드는 모델이 가장 적입니다. 돈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돈이 따라오게 해야지. 은퇴 후의 삶은 돈을 벌기 위한 창업보다는 내 경험을 나누는 삶이 훨씬 오래가고 보람도 있고 알찬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거창하게 찾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익숙한 것, 부담이 없는 것, 몸과 마음이 편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글쓰기, 기록하기, 간단한 봉사활동, 동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마을 강좌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문 하나만 열면 다음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몸을 먼저 움직입니다. 신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고 사회에 연결되는 순간 자신의 가능성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역할을 찾는데 반드시 고려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몸에 무리가 없는 일인가, 일자리를 계속 장기간 지속 가능한가, 하루 번쩍하고
일이 끝나는 도움, 이거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돈보다는 관계를 남겨주는 일이지요. 은퇴 후에 10년 지나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생기는 외로움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누군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활동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내 경험이 자연스럽게 쓰일 때가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공적인 재능이 없어도 수십 년간의 삶의 의미를 가장 큰 자산입니다. 후배 멘토링을 통해 동네 생활, 안정, 행정 조언하는 것, 그다음에 손주를 돌보는 것, 부모 교육의 경험을 나누기라든가 직장 과정에 배운 소통 공유법을 같이 나누면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재능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시니어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민폐가 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이미 민폐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분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분입니다. 시작은 작아도 중요한 것에 사회 연결을 끊지 않는 것, 그리고 내 가치가 다시 발견될 수 있는 몸에 두는 것입니다. 마무리 맺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은 재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과 이해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그럼 다시 문이 활짝 열립니다. 노후에게는요, 가족보다 더 놀게 만드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노년의 3대 독이라고 부릅니다. 독입니다. 첫째는 뭐냐?